에코프로를 보유하신 우리 주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현재 시각이 2월 15일 12시 30분 51초 52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우리 주주분들을 좀 찾아뵌 이유가 뭐냐면은, 아무래도 우리 주주분들이 이제 금요일 기준으로 토일 월 화수 이렇게 5일 연속 좀 쉬시는데, 에코프로의 주가는 계속 빠지면서 좀 마감을 했고, 금요일마저도 약 3.5%의 하락이 나왔다 보니까 연휴 기간 동안 쉬시면서 또 걱정을 하실까봐, 또 매도에 대한 생각을 하실까봐 제가 오늘 영상을 바탕으로 이 에코프로의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지금 주가가 왜 눌리고 있는지, 그에 따라서 우리가 어디에서 추가 매수를 이어가도 되고 어디까지 올라갔었을 때 비중을 좀 줄여나가도 되는지, 제가 오늘 영상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려 볼 거니까 오늘 영상만큼은 좀만 집중해 주세요. 좀 좋은 내용들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희 채널은 영상 내에서 타점을 그냥 다 풀어드려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상들을 좀 빠르게 시청하셔서 에코프로를 바탕으로 계좌수익 복구를 넘어 계좌수익 극대화까지 꼭 좀 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빠르게 시청하시려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빨리 좀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또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에코 파이팅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구간이 좀 중요한 구간이긴 합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하단의 기울기와 이 상단의 기울기를 바탕으로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고, 지지받고 저항받고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상단 추세 라인을 돌파하고 나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가가 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인에서 지지받고 반등이 나와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단 추세까지 들어왔다가 반등이 좀 나와줄 수 있어요. 결국에는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여기서 주가가 어디까지 빠지려는지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추가적인 매수를 가져가는 건 뭔가 좀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최소한 12만원 구간까지 주가가 좀 빠진다라고 있었을 때 추가적인 매수를 가져가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2차적으로는 여러분들 어디에요? 10만원 구간까지 주가가 빠진다라고 있었을 때 우리가 2차적으로 좀 매집을 이어가도 된다. 그런데 내가 지금 수익권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비중을 줄여 나가도 되는 구간은 맞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세상에요, 이 주식 세상에 나쁜 익절은 없습니다. 익절은 항상 옳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손실은 무조건 나쁘죠. 내가 지금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든 이 손실에 대한 부분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좀 추가적인 매수를 가져갈 필요는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이 하락 추세로 좀 전환이 되었고, 뭐 추세 상단의 위치에 있긴 한데 어디까지 좀 빠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은 다음 주 목요일부터 또 좀 확인을 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같이 좀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에코프로의 주가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상황이요,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이 에코프로를 포함한 2차전지 테마 지금 다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주가가 좀 빠지고 있거든요. LG엔솔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주가가 좀 빠졌고요. LNF 같은 경우에도 흑자 전환 나왔는데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주가가 좀 빠졌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 나오자마자 주가가 빠졌고, 뭐 에코프로 BM 같은 식구니까 크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이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빠졌다가 지금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주식은 뭐예요, 여러분들? 기대감이 선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미리 올라가는 게 주식 아닙니까? 그리고 주가가 우려감이 선반영이 되면서 미리 빠져야 되는데, 이번 2차전지 테마는 전반적으로 실적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빠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2차전지 테마의 공통점 두 개가 또 있죠, 여러분들. 2023년 캐즘이 있었다. 그리고 주가가 오랜 기간 동안 고점에서 눌렸는데 공매도 세력들의 개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 순보유 잔고 금액, 공매도 순보유 잔고 금액이 정말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 맞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매도 거리 대금을 좀 확인해 보자고요. 에코프로를 보시면은 실적 발표 직전 직후에 여러분들 이 공매도 거리 대금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점비에서 정말 많이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똑같죠. 이 실적 발표 직전 직후에 공매도 거래 대금이 비교적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이 실적 발표 직전에 공매도 거래 대금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 LNF, LG엔솔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 보니까 얘네가 어떻게 한 거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다 보니까 실적 발표 직전에 그냥 공매도 거래 대금을 터뜨려 버리면서 이 하방 압력에 대한 부분을 좀 유입시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주가에 대한 상승이 시작됐었던 구간과 지금까지의 구간을 나눠서 우리가 거래량을 확인해 봤었을 때 돈이 들어오는 적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돈이요, 어디에도 나가는 적이 없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이 돈이 나가는 적이 없어요. 그렇다는 건 아직까지도 세력들은 많은 비중을 들고 있고, 이 앱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외인과 기관이 지금 정말 많은 비중을 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구간에서 주포 세력들의 이탈은 없었다는 거예요. 얘네는 아직까지도 많은 비중을 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2023년 8월부터 주가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눌렸는데 이 구간 동안 비중을 줄여 나갔었던 게 바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에요,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이 전부 다 비중을 줄여 나갔고, 반대로 이 외인 기관 세력들은 하락형 매집 패턴을 이어갔거든요. 그런데 이 외국인들이 우리가 단순하게 확인해봐도 비중을 늘려갔었던 구간이 어디예요? 바로 이 액면 분할 구간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 액면 분할 구간이 종가 기준으로 8만원에서 10만원 구간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얘네가 이 비중을 지금 구간에서 다 줄인다라고 했었을 때 얘네가 비중을 다 빼기도 전에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이 10만원 구간 밑으로 주가가 빠져버릴 수밖에 없겠죠. 당연하게도.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어떤 식으로 비중을 정리하냐, 최소한 20만원에서 22만 5천원 라인까지는 주가를 올려놨다가 블락딜 형식으로 비중을 줄여나가야 얘네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매도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공매도 세력들의 하락 압력에 의해서 어떤 매도 물량까지 나오고 있냐, 이 신용에 대한 매도 물량까지 최근에 좀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 공유율이 정말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신용매매의 95%는 누가 사용을 한다? 맞아요, 개인들이 사용을 합니다. 보증금이 형성이 되어 있고 이자도 높고 상환기간도 짧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세력 외인 기관은 대차 대주를 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12월 기억하시죠? 이 2차 전지 테마 전반적으로 이 전기차 계약 해지에 대한 부분 악재가 줄줄이 좀 나오게 되면서 외인 기관이 이때 매도 물량 만들었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이 구간이잖아요. 이 구간 우리가 같이 좀 경험을 했었잖아요. 제가 이 구간 때 여러분들께 계속 뭐라 말씀을 드렸습니까? 전기차 배터리 계속해서 부진했었다. 3년 전부터 부진했었다. 우리 지금 잡아야 된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잡았었던 게 개인이거든요. 매도를 했었던 게 외인 기관이에요. 그런데 이 물량을 개인들이 어떻게 잡았다? 신용을 써서 잡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이 공매도 세력들의 하방 압력이 유입되고 있고 2차 전지 테마 지금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 신용에 대한 매도 물량도 같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력들은요, 이걸 전부 다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에 얘네가 개인 투자자들 매도 물량을 받고 나서 주가에 대한 반등을 만들어 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는 관망을 해야 되냐. 지금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앞서 보여드렸죠. 이러한 하단 추세와 상단 추세, 이러한 기울기 속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 파동 자체가 엘리어트 5파동에 대한 부분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보시면 1파 나왔죠. 2파, 3파, 4파, 5파 상승 나오고 있는데 A, B, C 조정 하락 구간에 지금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같이 봤었을 때. 이건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추세 상단에 지지받고 반등이 나와줄지 아니면은 A, B, C 조정 하락 구간이 만들어질지 이건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지금은 내가 어느 정도 수익권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절을 가져가셔도 상관은 없다.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할 게 아니라 이 12만 5천원 구간까지 주가가 빠진다라고 했었을 때 추가 매수를 가져가자. 왜? 혹시나 주가가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지금 구간에서는 만약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라고 해서 내가 지금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정확하게 매매라는 게 맞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에코프로를 포함한 2차전지 테마에 사실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2차전지 테마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전반적으로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빠지고 있다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뭐 삼성 SDI, LG엔솔, LNF, 포스코홀딩스 등등 뭐 어닝 쇼크가 나왔고 LNF 에코프로는 흑자 전환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빠지고 있다. 2차전지 테마 전반적으로는 이번에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다 여러분들 맞죠? 그런데 실적이 좋지 않았었던 이유가 뭐예요?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부진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올라갔었던 모멘텀은 뭐였나요? ESS 전고체에 대한 기대값이었습니다. 이 모멘텀이 지금 전혀 훼손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주가가 빠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력들이 매집 이후에 주가에 대한 슈팅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우선 ESS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재료들이 좀 무궁무진해요. 제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우선은 지금 우리 증시가 모든 게 다 AI에서 파생이 돼서 흘러가고 있다 맞죠 여러분들? 뭐 로봇 같은 경우에도 AI에서 파생이 되었고 반도체도 AI죠. 원전도 이 AI 데이터 센터 주요 에너지 공급원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올라갔고,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도 지금 AI 뭐 이거는 스페이스X, XAI의 합병 이슈를 우리가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거고, 이제는 뭐 조선방산도 AI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ESS가 이 AI 슈퍼사이클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선 AI를 굴리려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다 맞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 TPU, GPU 기반의 데이터 센터는 기존 클라우드 대비해서요 3배에서 5배 이상의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의 주요 에너지 공급원으로 주목을 받은 게 뭐예요? SMR이죠. 그런데 원전이 언제부터 가동이 됩니까? 2030년부터 가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 데이터 센터를 어쩔 수 없이 친환경 에너지로 굴려야 되고, 이 AI 전력난을 친환경 에너지로 극복해 나가야 돼요. 올해를 기준으로 최소한 4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렇다면 태양광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그런데 ESS에 대한 수요는 왜 늘어날 수밖에 없냐? 친환경 에너지는 한정되는 게 많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태양광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밤에는 에너지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풍력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에너지를 얻지 못할 거예요. 등등 한정되는 게 이런 식으로 많다 보니까 최소한 4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AI 전력난을 친환경 에너지로 극복해 나갈 거면은 ESS가 필요하다고요. ESS가 뭐예요 여러분들? 에너지 저장 장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ESS 같은 경우에는 우주항공과도 연관이 되어주고 있고 휴머노이드와도 연관이 되어주고 있죠. 우주항공 최근에 너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스페이스X 상장 기대감도 있을 거고요. 스페이스X, XAI 합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주로 그냥 데이터 센터를 보내버리자라는 취지가 또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 밖에도 올해 우리 뭐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누리호 발사가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만 봐도 중장기적으로만 봐도 뭐예요? ESS에 대한 모멘텀은 너무나도 훌륭하다. 결국에 ESS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게 흑자 전환을 만들 거고, 이게 뭐다?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이어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에 있어서 엄청나게 안 좋았죠 여러분들.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 ESS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땠어요? 역대 최대 매출액을 달성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이 ESS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 살아있는지 아니면 죽었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훼손이 되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우상향이 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지금 구간은 오히려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르고 있는 구간이다 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고, 전고체가 있겠죠. 두 번째는 이 전고체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비엠 너무나도 좋은 재료가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혹시 우리 주주분들 이번에 CES 확인하셨나요? 아틀라스 영상을 좀 확인해 보셨어요? 전 아틀라스를 보고 로봇이 조만간 진짜 사람을 대체할 것이다. 그 밖에도 우리 작년에 노란봉투법 한번 통과했잖아요 여러분들. 이 노란봉투법은요 노조에 힘을 실어주는 법안입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이 노조에 대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어디에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로봇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 대표적인 예시가 뭔가요 여러분들? 이 현대차 아틀라스 생산 과정에 있어서 노조가 또 발목을 잡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기업 입장에서 로봇에 눈독 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밖에도 일론 머스크 또 뭐라 그랬습니까? AI 인공지능 로봇이 3년 이내에 외과 의사를 대체할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확인해 봤었을 때 로봇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우리만 생각하는 게
말이 아닌 거죠. 전문가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고 로봇은 미래 먹거리다라는 건데 이 전고체 배터리가 최근에 왜 주목을 받았어요? 로봇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부품이라는 기대감에 여러분들 주가가 많이 올라간 거라고요. 그런데 이것밖에 안 올라갔다?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랜 기간 동안 공매도 세력들의 하방 압력에 의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았었던 만큼 확실한 재료, 확실한 모멘텀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저는 쇼스키즈 4방에서 5방 이상은 나와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만큼 우리 주주분들 지금 구간에서는 이러한 본질적인 재료를 아는 게 중요하고 내가 손실을 보면서 매도할 때는 아니라고 좀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구간에서는 이 A, B, C 조정 하락 구간이 만들어지면서 단기적으로 헤드앤숄더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수익을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구간에서는 우선 관망하셔라. 관망하시는 게 굉장히 안전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구간이 어디다 여러분들? 바로 이 125,000원 구간이다. 여기까지 주가가 빠진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1차적으로 추가 매수를 좀 이어가도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구간은 어디에요? 95,000원, 10만원 구간에서 우리가 2차적으로 매수를 이어가도 된다. 지금은 우리가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놓자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뭐 제가 매도해야 될 땐 여러분들께 또 영상 내에서 지금 매도하셔야 됩니다. 세력들 뭐 비중 줄여나가고 있고 이 재료에 대한 부분도 이런 식으로 안 좋게 흘러가고 있고 다 말씀을 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이러한 영상들을 좀 빠르게 시청하셔서 에코프로를 바탕으로 손실은 최소화하시고요. 수익은 꼭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올해도 같이 열심히 달려갈 거니까 우리 주주분들이 이번 연휴 기간 동안 또 푹 쉬시고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고 우리 다음 주 목요일부터 또 부를 위해서 같이 한번 달려가 보자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유 있으신 분들만 댓글로 에코 파이팅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니까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